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지폐들은 러시아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폐 9종류입니다. 러시아의 화폐 단위는 루블이죠. 2024년 2월 기준 1루블은 우리 돈으로 약 15원입니다. 러시아 돈 100루블은 한화로 약 1,500원 정도죠. 러시아 지폐에서 역사적 인물은 단 3명뿐입니다. 5,000루블에 있는 인물은 19세기 시베리아 총독을 지낸 니콜라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입니다. 1,000루블의 인물은 러시아 역사 초창기인 11세기 중엽 키예프루스의 대공인 야로슬라프 1세입니다. 마지막으로 500루블에 있는 인물은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표트르 대제죠. 100루블과 50루블도 인물이 있는 것 같죠? 이들 두 지폐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닌 조각상이 있습니다. 100루블 지폐 조각상은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건물 앞에 있는 말 4마리가 끄는 사두마차입니다. 50루블 지폐 조각상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해전 기념 기둥 아래에 있는 네바강을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지폐인데요. 우크라이나의 화폐 단위는 흐리우냐입니다. 1흐리우냐는 한화 약 35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지폐가 6종류 뿐이지만 2021년 말까지는 총 10종류의 지폐가 통용됐습니다. 1, 2, 5, 10 흐리우냐는 동전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종류의 지폐를 보면 모두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지폐는 바로 이 흐리우냐입니다. 이 흐리우냐 지폐 속 인물은 야로슬라프 1세입니다. 앞서서 보신 러시아의 1000루블과 동일 인물입니다. 긴 세월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유독 야로슬라프 1세만 두 국가의 지폐 인물로 선택됐습니다. 도대체 야로슬라프 1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로슬라프 1세는 키예프루스의 8번째 대공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키예프루스의 6번째 대공인 블라디미르 1세죠. 블라디미르 1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녀 안나와 결혼하기 위해 정교회를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급기야 정교회를 키예프루스의 국교로 삼은 인물입니다. 키예프루스의 초대 대공 올레그부터 블라디미르 1세까지는 앞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키예프루스의 8번째 대공 야로슬라프 1세는 7번째 대공이자 자신의 이복형인 스바토폴크 1세와 내전을 벌여 승리한 후 대공의 자리를 빼앗아오죠. 스바토폴크 1세는 왕자 시절 아버지 블라디미르 1세 허락도 없이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가 미운 털이 박혀 투옥된 바 있습니다. 1015년 블라디미르 1세가 죽은 뒤 스바토폴크는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키예프루스 대공의 자리에 오르죠. 그런데 대공 승계 1순위에 있던 배다른 형제를 죽이면서 화를 자초하고 결국 야로슬라프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후대인들은 아버지에게 찍히고 동생한테 권자를 내준 스바토폴크 1세를 저주받은 스바토폴크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인 야로슬라프 1세에 대해 알아보면 그는 어질고 현명하기로 소문이 나서 야로슬라프 형공이라고 불립니다. 스웨덴 국왕 딸 잉에 예르드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스웨덴 국왕 올로프 3세는 1017년 노르웨이 왕국에서 결혼 동맹을 제안해오자 수락하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 바다 건너 키예프루스에 지혜로움으로 소문난 야로슬라프 왕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스웨덴 국왕 올로프 3세는 노르웨이 왕국과의 결혼 약속을 취소해버립니다. 야로슬라프 왕자는 이렇게 해서 스웨덴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죠. 대공국이던 키예프루스 내부에 있는 노브고로드 공국의 공작이던 야로슬라프는 이후 이복형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키예프루스의 대공이 됩니다. 키예프루스는 야로슬라프 1세 치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죠. 이웃한 비잔티움 제국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룹니다. 부친의 통치 이념을 이어받아 교육과 문화 활성화에도 힘을 쏟죠. 야로슬라프 1세는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도서관을 짓습니다. 또한 키예프루스 각 지역에 학교도 많이 지어서 문맹 탈출에 매진하죠. 야로슬라프 1세는 슬라브족의 오랜 관습법을 성문화시켜서 러시아 최초의 법전 루스카야 프라브다를 편찬합니다. 그림에서 야로슬라프 1세가 왼팔에 들고 있는 것이 법전입니다. 야로슬라프 1세 부부는 금슬이 아주 좋았는데요. 참고로 잉에 예르드는 결혼 후 이름을 에이레네로 바꿉니다. 야로슬라프 1세는 아내 에이레네의 뜻을 받들어 1037년 키예프의 성소피아 대성당을 짓습니다. 이 성당은 당시 비잔티움 제국에 있던 성소피아 대성당을 본따서 만든 거죠. 그런데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이 성당은 영어로
하기야 소피아, 튀르키예어로는 아이아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비잔티움 제국 최전성기를 이끈 유스티아누스 1세 치세 때 건립되죠. 하기야 소피아는 1000년 가까이 동방정교회의 중심 성당이었지만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나서는 이슬람교 모스크로 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키이우의 성 소피아 대성당은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야로슬라프 1세는 또 아내의 이름을 따서 에이렌의 교회도 짓습니다. 특히 에이렌의 교회에는 러시아 최초의 수녀원도 함께 건립되죠. 또한 야로슬라프 1세는 1051년 러시아 최초 수도원인 페체르스크 수도원을 키예프에 건립합니다. 동굴 수도원에서 시작한 페체르스크 수도원은 현재 정교의 중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야로슬라프 1세는 또 루스인들과 슬라브인들을 위해 라틴어로 적힌 성경책을 슬라브어로 번역하면서 정교회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쉽게 만들었죠. 참고로 당시 슬라브인들에게는 별도의 문자가 없었는데요. 9세기 중엽 비잔티움 제국에서 온 선교사 키릴로스와 그의 형 메토디오스가 슬라브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와서 슬라브인들에 대한 선교를 목적으로 그리스 알파벳을 이용해 글라골 문자를 만들었는데 라틴어로 쓰인 성경을 글라골 문자로 번역했습니다. 글라골 문자는 키릴로스의 제자들이 다시 변형해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키릴로스의 이름을 딴 키릴 문자입니다. 키릴 문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동유럽과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남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약 2억 5천만 명가량의 인구가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로슬라프 1세 치세 때 비잔티움 제국에서 들여온 동방정교회가 루스 문화권 일대 전역에 꽃을 피웠고 법질서 역시 확립되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을 꾀합니다. 야로슬라프 1세는 이와 함께 딸 3명을 노르웨이 왕국, 프랑스 왕국, 헝가리 왕국으로 시집 보내면서 이웃 국가들과도 활발한 외교를 펼쳐 키예프루스의 안정을 도모하죠.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국장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야로슬라프 1세가 사용했던 삼지창 모양의 국장을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루스의 전성기는 야로슬라프 1세 때까지였죠. 그가 세상을 뜨고 나서 키예프루스는 여러 공국으로 분열되면서 국운이 점차 쇠퇴하다가 결국 1240년 몽골족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루스인들에 대한 몽골족의 지배는 1480년까지 240년간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